여러분,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 적자를 냈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텔리안테크의 2025년 반기 보고서가 바로 이런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인텔리안테크의 이 이상한 성적표를 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위성통신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다음으로 인텔리안테크가 어떤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떨지 같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시장 지배자의 뜻밖의 적자, 이들이 처한 이 역설적인 상황,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마이너스 102.7억 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만 영업 손실이 거의 103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와,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자기네 핵심 사업에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안테크, 자기네 주력 시장인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는요, 점유율이 무려 58.9%,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2위랑은 뭐 2대 이상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잃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위성통신 시장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에 모든 전략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성통신 시장의 국룰은 바로 정지궤도, 즉 GEO 위성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 한 36,000km 초 위에 떠서 지구가 도는 속도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멀다는 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궤도랑 중궤도 위성, 우리가 LEO, MO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기 비교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고도가 훨씬 낮으니까 데이터 주고받는 지연 시간이 비교도 안 되게 짧아지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런 저궤도 위성을 지금 수천 개씩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이 지금 좋아졌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위성 인터넷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수십조 원짜리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탄인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텔리안테크는 그냥 자기네 텃밭 지키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텔리안의 전방위 베팅.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인텔리안테크의 선택은 바로 전방위 확장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째, 원래 잘하던 해상용 시장은 지배력을 더 단단히 굳히면서 새로운 저궤도 위성 서비스도 지원하는 제품을 만들고요. 둘째, 저궤도 위성망이랑 우리 지상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핵심 장비,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요. 셋째, 비행기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쓰게 해줄 항공용 평판 안테나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안정성이 생명인 방산 분야까지. 그야말로 4개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벌써 유텔셋, 원앱, SES, 텔레셋 같은 이 새로운 위성통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랑 손잡고 안테나를 공급하거나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을 이미 다 깔아뒀다는 거죠. 자, 이제 왜 이런 전략을 썼는지 배경을 알았으니 다시 돈 얘기로 돌아와 보죠. 네 번째 이야기, 재무제표 속 숨은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야망의 비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용어 딱 3개만 간단히 짚고 갈게요. 매출액은 그냥 총판 돈이고요. 여기서 물건 원가나 월급 같은 비용을 뺀 진짜 핵심 사업으로 번 돈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까지 다 떼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돈이 순이익이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2023년에는 그래도 107억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2024년부터 확 꺾여서 적자로 돌아섰죠? 물론 매출이 좀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4가지 새로운 사업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랑 투자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적자는요, 망해서 나는 적자가 아니라 미래의 저궤도, 중궤도 위성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 전략적인 비용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텔리안테크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이야기, 인텔리안의 미래는 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판돈이 아주 큰 승부수예요. 회사도 보고서에서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상용 정주궤도 시장이 우리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의 중심을 저궤도, 중궤도 시장으로 완전히 옮기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지금의 적자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결국 인텔리안테크의 지금 성적표는 미래를 위한 계산된 투자,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압도적 1등이라는 현재의 영광을 담보로 새롭게 열리는 훨씬 더 큰 시장의 왕이 되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크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번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